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세계 또 한 번 이름을 떨친 사건과 이제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실제로 좀 다른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연관성이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한강 작가는 이제 한강 작가죠.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뭐 다른 매체나 언론에서도 많이 봤었을 거고요. 거기에 저는 제 영상에선 제 생각을 좀 더 얹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문학의 위상을 높인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바탕으로 이제 발전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한강 작가의 문학적 성취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어떻게 모든 것과 이제 맞닿아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각 작가의 이제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각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의 연약함을 문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은 그녀라고 하긴 거고 한강 작가의 대표작은 채식주의자. 그거는 이제 인간의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사회적 억압을 표현을 하죠. 이제 이거를 좀 어색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이 아마도 이제 사회 강자 쪽에 있어서이지 않을까요? 약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이제 그 약자의 행동을 보는 관찰자의 시점으로 책을 써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저 원래 책 잘 안 읽는 사람이잖아요. 하여튼 이제 이런 그 고통, 보편적인 인간의 고통을 세계 독자들과 공유했습니다.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예요. 나는 나 그러고 이제 자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뒤쪽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이제 서구, 미국, 유럽의 민주주의라 하면 진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국민들은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국가 권력에 이제 순응하는 요 보편적 인간, 좀 약자 이런 쪽에 에, 이제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문학적 성취가 이제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했음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문학의 발전은 분리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뭐 지난 이제 10월 항쟁 관련해 가지고 10월 문학제라는 행사에 참여를 했었었고 거기 이제 대구 경북 작가 회의에 작가분들이 이제 그 항쟁의 의미를 되살리고 기억하는데 뭐 책자도 내고 뭐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학과 뭐 정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제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은 이게 이제 국민의 힘이라고 이게 얘기를 하려 그러면 이게 정치 단체의 이름과 한데 민중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중의 힘.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합니다. 미국과 유럽과 다르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달성된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제 독특하고 다른 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한강 작가의 좀 감수성 있는 표현들은 더욱더 그러겠죠. 이제 생각만 그러니까 왜 사람을 따지면 생각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외모도 아주 출중한 그런 게 한강 작가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그리고 촛불 혁명, 그리고 대구에서는 10월 항쟁이 있죠.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마이크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 10월 항쟁 유족 거기 배지입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달고 다닐 거고요. 이거를 보려면 마이크를 이렇게 치워야 되나? 하여튼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정치 권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투쟁으로 일궈졌고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실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논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뭐 어디인가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실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이후에 민주주의의 발전은 중단되었다. 이후에 뭐 그죠? 진보 정치 쪽에서도 했지만 발전은 아니고 유지 정도였지 한 단계 더 나아감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또 틀렸다고 하지 말고요. 그 이후에 뭐 문재인 대통령님도 훌륭히 국정 업무를 수행을 하셨지만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요. 제가 피부에 와닿는 게 없어서 그렇지 발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격은 항상 상승을 했었었고 뭐 당시 뭐 국민들을 평안하게는 했지만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을 하죠. 너무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어떻게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하고 대면해가지고 할 때 그거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유튜브를 할 때 원래는 이제 뭐 이쪽 너무 한쪽 편중으로 했었었는데 지금은 어떤 분들은 뭐 얘기할 때 비겁하다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중간을 고수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실제로 유튜브로 목적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뭐 저 정치 쪽에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분들 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간을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한 도구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어제 정당 창당 발표를 하면서 그게 제일 저도 이제 권력과 돈을 목표로 하지 않고 국민을 뭐 한다는 것도 요걸 따르고 있는 거죠. 정치의 본질은 이제 국민을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이 정부 이름이 이제 참여정부였지 않습니까?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를 강조한 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록집 여기 보면은 시민의 역할에 보면 뭐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 뭐 대충 내용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중략하고 이제 그렇게 사람을 모아봅시다. 함께 토론하고 공부도 합시다. 그리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합시다. 이 말씀을 하셨대요. 이 외에도 제가 이제 실제로 정치에 참여를 유도하는 말을 많이 하셨었고 전 그 뭐 하라 그러니까 저는 누가 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남이 하락하면 잘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 그리고 국민에게 부탁한 내용 물 철떡같이 믿고 그냥 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럼 다시 이제 뭐 좀 그 다시 이제 영상 제목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한강의 문학과 노무현의 정치 철학의 연결점이 무엇이냐? 이걸 들으시려고 이때까지 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9분을 뺏었습니다. 이제 한강 작가의 문학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인간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회복과 희망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룬다고 보여집니다. 한강 작가가 작품에서 인간의 역량함과 고통을 문학적으로 풀어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 정치에서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다루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 중심의 가치와 진정성입니다. 이제 한강 작가의 문학적 접근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적 철학은
대한민국 미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필수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대한민국의 발전된 민주주의를 하여튼 유럽이나 미국 애들이나 전 세계 애들이 보면 부러울 거예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물질적으로도 9위까지 올라갔고, 근데 그 과정이 힘듦을 보여주는 거겠죠.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런 거 보여주면서 야 앞으로 힘들 거 내가 이꽉 깨물어라 이 얘기를 저기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노벨 문학상을 줬나? 하여튼 우리는 겪었어요. 그 고통을.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제 아까 뭐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 얘기 드렸죠. 제가 창당할 정당은 진짜 뭐 민주주의를 여러분들이 뭐 책으로 배운 거 뭐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죠. 어렵겠죠. 이상이라는 게 현실화되기는. 근데 뭐 해보고 하다가 뭐일 수도 있지만 그 기본은 절대 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국민의 저항과 투쟁을 통해 이룩되었고 저는 그 흐름을 이어받아 국민을 위한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항과 투쟁이 예전에는 실제로 최루탄과 맞서 방패와 죽창을 들었던 저항과 투쟁이라면 지금은 다르죠. 사상과 철학으로 좀 고급적으로 이제 대화하면서 저항과 투쟁을 하는 거죠. 돈과 권력이 아닌 국민을 보호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뭐 실제로 저도 국민이니까요. 하여튼 오늘 뭐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문학과 정치가 어떻게 민주주의 발전과 연결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 이제 민주주의가 문학과 정치만이 아닌 실제 경제와도 연결이 돼 있고 실제로 뭐 법하고도 연결돼 있죠. 다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상들이 민주주의를 하면 뭐 실제로 민주주의가 달성되겠죠. 근데 뭐 노무현 정부 때는 언론이 등을 돌렸었고 뭐 이후에는 어, 비선 실세가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검찰이 좀 민주주의와 좀 배척을 하고 있죠. 하여튼 한강 작가의 문학적 성취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모두 인간 중심의 가치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국민들과 함께 국민을 가급적이면 이제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최소 동반자 아니면 보통 국민을 받드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관심은 필요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